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달리는 독하나제입니다. 지난 10월 저는 생애 첫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첫 마라톤에서 서브3 달성은 13분 42초 차이로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곰곰이 분석한 결과 준비 과정에서의 평소 마일리지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회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며 한 달에 약 300km씩 달렸지만 그 이전에는 달린 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특히 마라톤의 기본인 꾸준한 조깅 마일리지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서브3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마일리지를 늘리며 기본기를 보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깅을 다시 시작하기 전 천천히 달리기와 편안하게 달리기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람마다 조깅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적합한 기준을 설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5분 45초에서 4분 45초 페이스로 달렸고 심박수는 139에서 149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속도로 달리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편안하고 대화가 가능한 페이스로 느껴졌고 이를 제 조깅 페이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준비 기간 동안 이 페이스로 한 달에 300km씩 3달을 달린 결과 피로가 누적되어 대회를 2주 앞둔 시점에 종아리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흘 동안 훈련을 전혀 하지 못했고 부상이 회복된 후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기량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회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조깅이라 여겼던 페이스가 사실은 저강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에게 적합한 새로운 조깅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화가 가능한 속도를 기준으로 삼아봤으나 제 경우 4분 45초 페이스에서도 대화가 가능했기에 이 방법은 범위가 너무 넓어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으로 RPE, 운동 자각지수를 고려했지만 이는 컨디션, 날씨, 스트레스 상태 등 주관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존2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존2는 저강도 훈련을 위한 이상적인 심박수 구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정확히 설정하려면 개인의 최고 심박수나 역지 심박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심박수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었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존2 구간의 기준도 서로 달라 이를 기준으로 삼기엔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운동 강도를 심박수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저는 마프 훈련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프는 맥시멈 에어로빅 펑션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최대 유산소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법은 마페톤 박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름이 우연히 비슷할 뿐입니다. 마프 훈련법은 낮은 심박수 구간에서 훈련하여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페톤 박사의 공식은 간단히 180에서 나이를 빼는 방식으로 저는 50살이라서 180에서 50을 빼면 130이라는 심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으므로 5를 더해 심박수 135로 맞추어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심박수는 평소 운동할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강도였고 RPE 지수로 봐도 매우 낮은 강도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존2 구간 설정 범위와 대체로 일치했기 때문에 마페톤 방식이 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방식은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며 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저강도 운동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강도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는 심박수 135 아래에서 달리기 위해 가민워치에 알림 설정을 했습니다. 심박수가 135를 넘기면 알림이 울려서 저는 제자리 뛰기나 걷기를 하며 심박수를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심박수에 맞춰 달리다 보니 페이스가 8분대 심지어 9분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속도는 너무 느려서 앞서 걸어가던 사람들과의 격차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길 가던 할아버지께서 좀 더 빨리 뛰어요 라고 응원을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속도가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졌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를 앞질러가는 러너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달리면 빨라진다는 말을 믿으며 저강도 훈련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경험을 유튜브에 공유하고 싶었고 독하나제의 달리기 시즌2의 시작으로 저강도 훈련 방법을 담은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과정과 몸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와 함께 스트라바에 마페톤 이론 훈련 클럽을 만들어서 저강도로 훈련하는 분들과 함께 운동 진행 과정과 변화 과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강도 훈련을 시작한 지 6주가 지난 지금 이제는 그동안의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1주차와 2주차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벌 훈련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강도 훈련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2번의 인터벌 훈련을 제외하고 전부 저강도 훈련에 집중하면서 마페톤 달리기를 실천했습니다. 평균 심박수는 거의 130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동안 페이스는 8분대에서 시작해 6주 후에는 5분대로 빨라졌습니다. 페이스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몸에서 느낀 변화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저강도 훈련을 하면서 처음에는 페이스가 느려지긴 했지만 훈련 후에 항상 몸에 에너지가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생각했던 5분대 조깅을 하고 나면 몸이 지치고 불편한 곳이나 통증이 있었지만 심박수 130으로 즉 마페톤 심박수 아래로 달리기 시작하면서는 훈련을 마친 후에도 몸에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힘이 남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운동 후에 누워있거나 다른 것을 할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마친 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일상적인 일들도 훨씬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운동을 통한 체력적 여유가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 4주 동안은 격일로 달리기를 했고 달리는 시간을 길게 늘려갔습니다. 한 번에 최장 2시간까지 달리면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하루 달리고 그 다음 날은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몸에 적응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4주 동안 천천히 달리면서 근육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발목, 아킬레스건, 허벅지, 고관절, 장요근 쪽에 자극이 있었지만 훈련 강도가 낮았기 때문에 약한 자극에 불과했고 하루가 지나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자극이 근육과 인대, 관절을 강화시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4주 동안 운동을 하고 나서는 다음 날도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몸이 적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근육통이 점차 사라지고 4주가 지나자 몸이 심박수 130에 저강도 훈련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일로 달리던 훈련을 매일 달리기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3일 연속 달려보고 하루 쉬기를 하면서 몸이 잘 견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매일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심박수 130을 유지하며 그날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달리는 시간과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운동 부하를 조절하며 매일 달리기를 2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박수는 여전히 130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5분대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체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달리고 나면 내일이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운동을 부담 없이 즐기며 바깥에 나가 시원한 바람을 쐬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강도로 훈련을 계속하면서 몸이 점점 더 강해지고 체력과 함께 달리기의 효율성도 증가한 것을 달리기 자세에서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근육통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근육통도 사라지고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매일 달리기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체력의 향상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심박수에서 페이스가 빨라졌다는 것은 운동 능력이 성장했다는 증거이며 이를 통해 훈련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달리면 빨라진다는 말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저에게는 이 마프 훈련이 잘 맞았고 유의미한 훈련 성과를 가져왔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하므로 각자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프 트레이닝이 유일한 훈련 방법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방법도 아닙니다. 초보자들은 마프 심박수로 달리면 걷는 듯한 속도로 느리게 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프 전문가들은 걷더라도 꾸준히 마프 심박수로 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스트라바 마페톤 이론 훈련 클럽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운동 진행 과정과 변화된 경험을 나누고 계십니다. 마프 훈련 방법으로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트라바에 무료 가입하시고 마페톤 이론 클럽에서
함께 운동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저강도 달리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